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딸기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딸기 아이스크림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생딸기를 이렇게 쿡쿡쿡 포크로 찔러서 아주 자잘하게 부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도 좋으시고 드시는 자녀분들도 행복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거는 생크림 아시죠, 여러분? 생크림하고 휘핑크림이 사실 저희 나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우유에서 나온 유지방 함량을 가지고 생크림, 휘핑크림 하는데요. 식물성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동물성 유지방으로 들어있는 거 사용하시고 아무래도 유지방 함량이 높은 게 더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꺼림직하시겠지만 유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필요하잖아요.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식물성만 조심해서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해요. 요구르트 집에서도 만들어 드시는 분 많습니다.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간혹 치즈케이크를 만드시고 남은 사워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같은 그람수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만들도록 할게요. 딸기는 이렇게 꼭지가 붙어있는 채로 이렇게 꼭지가 붙어있는 채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요 꼭지를 다듬어 내셔야지만 단맛이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다듬은 거를 그람수대로 하셔가지고요. 넓은 밭대에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분량의 유기농 설탕 넣어주시고요. 포크로 이렇게 꾹꾹 으깨세요. 이렇게 뭐 커터기나 믹서기 또 분쇄기 같은 거 사용 안 하시고 포크로만 이렇게 으깨주세요. 혹시 냉동시켜 놓았던 딸기 있으시면은요, 그거 꺼내서 하셔도 똑같이 맛있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해동을 너무 많이 식혀서 물이 많이 빠지게 해동하시지 마시고요. 약간 서걱서걱 할 정도까지만 해동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생딸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딸기를 한 3번 정도 꾹 눌러주면 이런 크기로 부서지게 돼요. 이렇게. 포크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는 아주 곱게 주스처럼 간다는 뜻은 아니죠. 약간 덩어리가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아주 큰 덩어리만 눈에 띄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레몬즙은 직접 짜서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 또 귀찮다 이러시면은 짜서 통에 넣어놓고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 뒤에 성분표 읽어보시고 100% 레몬즙인가 꼭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술 넣어주시고요. 술은 항상 갖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실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일의 향이라든가 아이스크림의 보존성이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으깨놨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생크림 거품을 내도록 할게요. 생크림의 특성이 뜨겁게 가열을 하게 되면 물처럼 부드럽게 지르르 흐르고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얼음물에 담그게 되면 온도가 떨어질수록 단단하면서 부피가 힘을 줘서 거품을 내게 되면 부피가 단단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 거는 부피를 단단하게 100% 거품을 낸 다음에 요구르트하고 딸기하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생크림 거품을 내시다가요, 이상하게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실 경우에는요, 이 거품을 내는 기구에 약간의 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옆부분에 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더운데도 여러분들이 얼음이나 차가운 물에 담그지 않고 그대로 이 통만 들고 거품을 냈을 경우에는 주변의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품이 안 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시지 마시고요. 아예 귀찮아도 이렇게 차가운 물이나 얼음 준비하셨다가 하시도록 하세요.
자, 거품을 잠깐 멈춰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처럼 줄줄 흘렀던 거품이요. 이렇게 무늬가 생기죠. 줄무늬가 생기면서 이렇게 떴을 때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거꾸로 들어보시게 되면요. 거품이 또 흘러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 생크림 거품 내는 거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사이트 보신 분은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터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플레인 요구르트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잘 섞이게, 크림인지 요구르트인지 구분이 안 가게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주걱을 이렇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시게 되면 상당히 아주 쉽게 빨리 섞이게 됩니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들 많이 사서 드시죠. 달걀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원래 아이스크림은요, 달걀 노른자 가지고 시럽을 만들어서 끓여가지고 부면서 아주 폭신하게 거품을 내는 게 정상적인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입니다. 이거는 칼로리도 낮고 또 노른자나 계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굉장히 어린이들한테, 또 달걀이 아토피 어린이한테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적에 아이스크림은 좋아하는데 또 과일은 좋아하는데 특별하게 집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한테 아이스크림 배우시게 되면 정말 맛있게 걱정 없이 해서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이 많이 생기지만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다 부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완전히 긁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기농 설탕 사용하시게 되면 마음 편안하게 아이스크림 만드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일수록 색깔이 곱죠. 이렇게 섞게 되면 팔이 힘들어요. 이렇게 돌리시면서 볼을 휙휙 돌려가시면서 아래 위 섞어주고, 골고루 꼭 다 전체적으로 아주 연한 딸기의 그 핑크빛이 크림이랑 섞여서 생기는 핑크빛이 다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군데군데 딸기가 몰려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얼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이스크림이요.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하시게 되면 얼음 결이 생깁니다. 왜 성에 낀 것처럼 줄무늬에 이렇게 길쭉한 얼음 아시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자랄 경우에는요, 아침에 추운 겨울날 눈을 뜨게 되면 창문에 성에가 꼈었어요. 그거처럼 생긴 하얀 얼음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샤베트의 맛이 더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름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냉동실에 요 통째로 그대로 보관하셨다가요, 한 3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얼게 됩니다. 그럼 숟가락으로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얼음을 부서뜨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생겼던 얼음을 긁어주면서 이렇게 조각이 나겠죠. 그러면 다 섞은 다음에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저장하는 통에다 담아서 보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냉동실에서 2달 동안 드시고 마음껏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에도 옮겨보지만은요, 한 3시간 지나서 긁어주는 과정은 제가 지금은 못 보여드리는데 분명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돼요. 이렇게 긁으시게 되면 잘 긁어지는데요. 제가 제빵 재료상에 가게 되면 이런 아이스크림 통 팔아요. 집에서 어린이들, 자제분들 어디 학원 가고 또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꺼내서 먹을 수 있게. 큰 통에 있으면 가득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굉장히 떠기 힘들죠. 또 숟갈 사용하다 보면 설거지 또 하셔야 되고 하니까요. 이런 통이나 아니면 플레인 요구르트 사서 쓰셨을 적엔 그 요구르트 통에다 담아서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딱 밀착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일로 옮기고요. 색깔 굉장히 곱죠. 다시 이렇게. 담으실 적에는 통에서 한 10% 정도는 비계 담아주셔야지만 이게 얼으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서 보관하게 되면 뚜껑이 이렇게 약간 들리니까 냉동실 냄새가 배겠죠. 더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면요, 비닐 하나 씌우신 다음에 뚜껑 꼭 덮어서 냉동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요거 다시 좀 다 옮기고요.
지금 이 아이스크림하고 미리 해서 냉동실에서 얼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교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랩을 씌웠고 한번 3시간 지난 다음에 긁어서 다시 통에다 담은 거예요. 꺼내서 드실 적에 굉장히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 30분 후에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다. 또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할 적에는요. 30분 전에 냉장고로 옮기시거나 실온에 10분 정도 내놓은 다음에 옮기셔야지만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뜰 적에 굉장히 잘 떠지게 됩니다. 막 손목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막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을 떠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본 거는 아니고요. 저희 딸이나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꺼냈을 적에 그렇게껏 막 힘을 주면서 너무 아프도록 아이스크림을 애써서 푸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내놓으시면 됩니다. 색깔이 지금은 여기 색깔하고 달라 보이죠? 얼으면서 딸기 색깔이 더 빨갛게 안정이 돼요. 그리고 딸기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색깔이 얼으면서 더 고와집니다. 자, 이걸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쉽게 잘 떠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 뜨는 거를 2가지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 꼭지만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아이스크림 뜨는 게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꼭지가 없이. 이런 거는 왜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게 되면 이런 걸로 떠주죠. 어떻게 되냐면 뜨면 뜰수록 동그라운 공무니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또 담으실 수가 있죠. 또 이쪽에는요. 길쭉한 데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뜨는 걸로 못 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식사하실 때 쓰는 그 밥 드실 때 식사하실 때 쓰는 숟가락으로요.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시가렛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거 하나 꼭 찔러서 넣어주신 다음에 그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떠서 올려주시고요. 또 요거로 한번 더 떠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아주 멋들어진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빙빙 돌리면요. 돌릴수록 동그란 모양이 나와요. 아이스크림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렇게 해서 딸기를 장식용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나 정도 이쪽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쪽은 또 이쪽으로. 아이스크림은 파란 꼭지 부분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윗부분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위에 얹어 놔주시고요. 수입상가나 여러분들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캐러멜 시럽이라고들 많이들 갖고 사세요. 그러면 그 캐러멜 시럽을 아이스크림 위에 세팅해서 드시면 또 굉장히 멋스럽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근사한 아이스크림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달걀 사용하지 않고 플레인 요구르트, 생크림 이용해서 생과일을 쿡쿡 깨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시게 유기농 설탕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실만 하시죠? 아이스크림 어떻게 하나? 또 생딸기 아이스크림이라는데 딸기 아이스크림 어떻게 하나?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요. 계란을 이용해서 하는 정식 아이스크림도 또 배워보도록 하시고요. 맛있게 하셔가지고 온 식구랑 같이 맛있는 디저트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